자, 지금부터는 이제 근무성적 평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무성적 평정. 근데 이게 왜 근무성적 평정이 우리 아까 구분할 때 이게 능력 발전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그 부족한 점을 메꾸고 그걸 메꿈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꿈으로써 이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과거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야 얘는 승진 못 시키겠다, 야 얘는 승진 대상자다, 얘는 뭐 좋은 자리 꽃보직 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써먹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용도가 없어진 바는 아니나 그 용도도 여전히 남아 있으나 교육훈련에 그 어떤 대상자를 찾아내는, 그리고 각 개인별로 봤을 때는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제 활용되는 게 근무성적 평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까요? 근무성적 평정은요, 일단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여기 우리나라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이제 5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하 공무원 나눠서 봐야 되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기는요 성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무에 관련해서 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과 계약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성과 계약을 따로 매년 맺습니다. 연봉제예요. 4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연봉제가 되는데 연봉제로서 이제 성과 계약 평가를 한다. 왜 4급 이상 연봉제라 하냐면 과장 이상이 연봉제예요. 과장. 근데 아까 이제 과장이 될 수 있는 건 3급에서 4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4급 이상 이렇게 이제 잘라갖고 얘기하는데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평가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고 5급 이하다 그랬을 때는 근무 성적 평가라고 하는 이름의 평가를 받습니다. 근무 성적 평가라고 하는 걸 받는 것인데 성과 계약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요 성과 계약 평가는 연 1회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12월 31일자로 연 1회 성과 계약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근무 성적 평가다 그랬을 때는 요거 이제 연 2회예요. 연 2회가 되는데 6월 30일 있잖아요.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근무 성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과 계약 평가는 더 말할 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개별적인 어떤 성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성과에 도달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봉제 이제 성과를 연봉제 반영하는 거죠. 그죠? 성과 연봉 요거를 이제 통해서 연봉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도 또 성과 계약 맺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근무 성적 평가는 일단은요 성과 면담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평가하기 전에 성과 면담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서로의 견해를, 생각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평가자가 그냥 막 함부로 평가해서 그냥 짜잔 하고 딱 공개하지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같이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과 면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얼추 이제 좀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까지를 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면담을 실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성과 면담 실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과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결과, 평가를 할게요.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데 본인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이지 만천하에 막 어디다 벽에다 붙여서 누구 몇 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전에 공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공개를 안 했었다가 공개를 해가지고 서로 약간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개를 해서
본인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공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다, 이거를 수용을 못하겠다 이럴 때에는요, 앞에서 봤었던 고충 심사, 요거의 대상은 됩니다. 본인 공개고 고충 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고충 심사 대상은 될 수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안 될까요? 소청 심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냐 아니냐 여부만 따지는 거라서 이게 이제 고충 심사의 대상이 될 수만 있고 소청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평가받은 건 위법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사례로 말씀드렸죠. 위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가자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청 대상까지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자체가 인사상의 불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고충심사 대상 정도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고, 근무 성적 평가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써요. 여러 방식이 개발되어 있는데 도표식 평정 척도법 위주로 해가지고 합니다.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뭐냐?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도표식으로 평정 척도들을 쭉 열거해서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합산 몇 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도표식 평정 척도법으로 되게 그럴싸한 용어로 불러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쓴다는 걸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제 배분법을 씁니다. 강제 배분법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게 세 등급 이상으로 나눠야 돼요. 세 등급 이상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상위 등급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최상위 등급에 포함되는 사람의 비중이 20%를 넘어갈 수 없어요. 최상위 등급 20%로 하고요. 최하위 등급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도 10%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상위 등급 20%, 최하위 등급 1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배분하기 때문에 좀 치우친 어떤 결론에 이제 도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 좋은 점수를 준다든가 다 나쁜 점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못하고, 아니면 또 너무 좋은 점수 너무 나쁜 점수 빼고 중간으로 몰아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강제 배분을 해가지고 나름 골고루 이렇게, 그죠? 네, 골고루 나눠서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강제 배분법까지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평정상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평정상에 이제 오차가 있죠. 오차, 오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정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평정상의 오차에서 가장 시험에서 또 많이 다뤄지는 게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요, 후광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후광 효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평가자가 자기가 이제 좋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능력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냥 전제하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헤일로 효과,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지는 연쇄 효과, 내지는 후광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광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인데, 말했다시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하나의 요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은 다른 요소들도 잘했겠지, 당연히 그것도 잘해, 야 저것도 잘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평가해버리는 이런 것이에요. 반대도 있겠죠. 저거 못하는 새끼가 이거 잘할 리가 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헤일로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가련한 여자 주인공은 왜 이렇게 예쁜 겁니까? 왜 이렇게 예쁠까? 거기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은 또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만 쓰는 거야 도대체? 저같이 좀 일상적인 사람들이 좀 나오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흥행을 하기가 힘들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볼 때도 헤일로 효과가 있어. 헤일로 효과가. 그래가지고 물론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좋게 보이는 외모 기준이라는 건 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여러분들 다 이제 잘생기고 예쁘고 다 그런 겁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야, 되게 예쁘다. 뭐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야, 되게 잘생겼는데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내오잖아요. 찾아내와서 그 사람들 갖다가 주인공을 시키는 이유가 헤일로 효과 때문에 그래요. 헤일로 효과. 몰입을 잘해 사람들이. 그렇게 놓으면 내 얘기로 막 받아들이려고 그래. 내 얘기로 막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헤일로 효과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뭐 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도 좋지만은 우리 이 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헤일로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의 요소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서 다른 것들도 다 그냥 공감해주고 다른 것들도 다 얘는 잘하겠지 하고 쫓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평정상의 오차 중에 아주 대표 선수로 이제 꼽히는 애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일관적인 오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일관적인 오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적 오류가 있고요. 일관적인 오류는 오류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일관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 비일관적인 오류를 총계적 오차라 그래요. 총계적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관적 오류는 그래도 보정값 같은 거라도 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손질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일관적인 오차 같은 경우는 저건 골 때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가 왔다리 갔다리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의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거는 좀 진짜 골치 아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평가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죠? 일관적 오차는 이럴 수 있거든요. 일관적 오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관대화 경향 같은 게 막 나타난다든가. 관대화 경향. 어떤 경향성이 있으면 일관된 오차거든요. 관대화 경향 같은 거는 좋은 점수만 다 몰아주는 거야. 평가자가 항상 좋게 평가해 주는 거야. 야, 다 각자 개성이 다른 거지.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럼 됐지. 라고 다 좋은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은요, 요거를 이제 집중화 경향이라 그래가지고 점수를 가운데로 몰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집중화 경향이다 그러면 점수를 가운데로 몰아준다. 가운데로 몰아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점수 주는 것도 좀 피하고 너무 낮은 점수 주는 것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집중화 경향이에요. 특히 있잖아요. 평가자가 내 직속 상관이야. 보통. 그러면 평가자랑 피평가자랑요. 내일도 마주봐야 돼. 우리가. 마주봐야 되는데 점수 그지같이 줘놓고 그 다음날 가서 좋은 아침이야. 너한테나 좋은 아침이지 지금. 나한테는 매우 불쾌한 아침인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제 좋은 점수 쪽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이게 크게 불만 갖지 않을 정도의 점수로 주면은 그냥 뭐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보통. 그런 경향이 또 있고. 그런데 때로는요. 이건 좀 약간 사이코인데. 야, 우리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건 친하게 지내는 거고 말이야. 평가는 평가지. 니들 말이야 전반적으로 다 거지 같아. 이러고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엄격화 경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은 일관성 있는 오류인데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총계적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길 때는 관대화됐다가 누구한테는 엄격화됐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강제 배분법을 하는 이유가 그죠? 이런 오차들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특히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제 배분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상동적 오차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선입견에 의한 오류. 선입견 오류인데 다른 말로는 이거를 상동적 오차라 그래요. 항상 같은 기준이 있어. 나름의 상동적 오차. 상동적 오차.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런 거 있죠? 야, 남자는 원래 일 시켜놓으면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뭐 이런다든가. 평가자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야, 어디 출신들은 좀 이런 성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죠? 지역 차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역 차별이.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인데 우리나라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언급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이 뭐 남 뒤통수를 친다 있다고 소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소문들이 막 이렇게 있는 속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진짜 내 마음에 안 들게 나를 좀 배신했다 싶으면은 야, 걔 거기 지역 출신이야? 야, 이게 틀리지가 않네. 이래버려. 다른 지역 사람한테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그 새끼가 나쁜 새끼고 그게 선입견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형성시켜 놓으면요 골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바라봐.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안 그런가 하다가 만약에 좀 마음이 틀어지면은 아유, 그 지역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히 상종해서 그랬어.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나쁜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상동적 오차가 되고요. 평가자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버린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입견 오류, 상동적 오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사성 오류 같은 것도 있어요. 유사성 오류 같은 것도 있는데, 유사성 오류는요,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를 잘 해주는 거죠.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줘. 그 사람의 단점도 그 속마음은 안 그럴 거야 이러고 이제 이해해주고, 그러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은요,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얘가 잘할 리가 없지. 어떤 일도 잘할 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성 오류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업 CEO를 뵀더니 이분이 한번 얘기해 줬나? 뭐 되게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5시까지 출근하고 막 이런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런 거 있으면 막 짓궂게 막 물어봅니다. 물어봤는데 그러면 지각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겠네. 그러면은 지각은 싫어하지. 근데 그러면 시간 맞춰 오는 사람도 싫어하지. 그건 상관없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 그래놓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맞춰 땡 할 때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온대 그 시간에.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를 했대. 야, 너는 이 시간 맞추는 것도 참 용하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한마디 했대. 비꼰 거잖아 이거. 자기 회사 사장이 내가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한 50, 한 5분쯤에서 막 이렇게 맨날 왔더니 야, 너는 어떻게 용케 지각은 안 한다 뭐 이러고 한마디 하고 가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편하게 얘기한 거야 나한테 지금? 아니잖아.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가장 인정하는 거는 자기가 출근하면 꼭 일찍 오는 사람 한두 명이 있대. 그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샌드위치도 사다 주고 같이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유사성 오류. 자기랑 비슷한 성향 가진 사람을 놓고 보면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아니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 할 일 똑바라지게 하면 되지. 그게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그래서 공부하는 의미가 시험 문제 맞추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이거 배워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딱 봐. 저 사람은 지각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럼 일찍 가는 거야. 일찍 가. 그 사람보다 일찍 나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날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줄 거예요. 쟤는 정말 자세가 됐어. 이러면서 좋은 점수를 준다? 해봐야 한번. 그럴 거야.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를 잘 찝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야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눈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눈치가 있어. 쟤는 눈치가 없어. 그런 거는 싫어하는 거 뻔히 있는데 그냥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러면 눈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경을 안 쓰는 거가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는 거니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 그러지 않아요? 눈치를 안 볼 수 없어. 눈치도 좀 볼 줄 알아야지 뭐. 나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감안해서 거기에 또 대응을 또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유사성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요, 답정너도 있죠. 답정너. 미리 이게 역산제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역산제로 해가지고요, 미리 누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될지 마음에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좋은 점수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연줄로 움직여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연줄로 움직여져서 요번엔 쟤를 승진시켜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좋은 점수 주려고 애쓰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상의 이제 오차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이게 최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초 효과.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예? 빠릿빠릿한 모습. 합리적인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저는 되게 불합리하게 느낀 게, 아니 지쳐먹은 식판을 병장은 안 닦고, 이 새끼들은 뭔데 지 손모가지 부러진다 지쳐먹은 것도 왜 지가 안 닦아? 거기다 자기 할 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닦아. 그 후임병도 시키는 거야.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꼴보기 싫은데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후임병들이 이거는 저의 일이 아닙니다. 딱 잘라버리면은 또 정이 없어. 정 떨어져. 정 떨어지고 내가 쟤를 챙겨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참 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 더치페이 하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더치페이 하면 합리적인데 인간미는 없어. 인간미는 없잖아요. 그런 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만 해. 그래서 처음에만 딱 해서 자기 상사가 불편해할 만한 것들 미리 챙겨가지고 뭘 하나씩 해주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럼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이게 몰려오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솔선수범하는구나. 이렇게 첫인상 한번 딱 줘놓으면은 이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쟤는 원래 좀 괜찮은 애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나한테 좋게 평가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 찍히잖아요. 처음에 찍히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찍히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처음에 좋은 인상을 줘놓으면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는 게 생긴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평가 시즌이 되면 잘하셔야 돼. 이 근접 효과라는 게 있어. 근접 효과.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최근에 사고 한번 크게 딱 쳐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최근의 일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열심히 해왔던 것이 싹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조심해야 되지. 근데 이런 거를 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를 없애려면 시간상 오차를 없애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걸 하는 게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게 있어요. 평가할 때. 그 방식에. 아까 우리가 뭐 도표식 평정 척도법하고 강제변법만 얘기했지만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중요사건 기록법. 중요사건을 다 기록해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상의 오차는 좀 없앨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했지만 그 다음에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객관화를 시키면 돼. 이걸 저 통계 처리해가지고 쭉 다 이렇게 그죠? 예. 객관화를 해가지고 통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들여다볼 때 상당히 있잖아요. 자기가 깨닫게 되죠. 이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그죠? 처음에만 좋았네. 그 다음에는 다 별로였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중요 사건 같은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면은 시간상의 오차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죠. 이런 오차의 종류들을 좀 엔간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다면평가 제도라는 걸 한번 볼게요. 다면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면평가 제도. 이 다면평가 제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다면평가니까 그죠? 여러 측면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여러 측면으로 보겠다는 것이냐면은 이게 보세요. 피평가자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피평가자에 대해서 여기 평가자가 여기 상관이 있잖아요. 나의 상관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상관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면평가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부하도 나를 평가합니다. 부하도 나는 좋은 상사인가 에 대해서 부하가 나를 막 평가하고 동료도 나를 평가합니다. 같이 일하는데 편안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막 평가해. 동료도 나를 평가하고 심지어 고객님께서도 나를 평가하십니다.
고객님께서도. 아니 그래갖고 어디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 꼭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확인 전화 오면은 꼭 매우 좋음으로 좀 답해 주세요. 어디 불편한 거 없으셨죠? 이러면서 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막 물어보고 그래놓고 끝자락에 꼭 그 얘기를 한다고. 혹시 본사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매우 좋음에 체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고객에 의한 평가도 있는 거예요. 고객. 우리는 이제 민원인, 뭐 국민들, 민원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은요, 이런 평정상의 오차를 좀 줄일 수 있겠지. 이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나를 이따구로 평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희석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 권위주의 문화인데다가 나의 상관만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는 쓰레기처럼 굴어 막. 그잖아요. 자기 할 일 다 떠밀고 막. 그래 놓고서는 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지가 가로채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막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럴 수 있고 상처 주고 막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다면 평가 제도를 도입했을 땐 그렇게 못 합니다. 부하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막 얼굴이 빨개지지만은 나 괜찮아. 화 안 났어.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이게 좀 정제가 되겠지. 화났을 때 막 퍼부어대는 거는 자기 기분만 푸는 거지 그게 뭐 도움이 됩니까 서로 사실은. 그래서 한 템포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화났을 때는 그 순간을 그냥 피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피하고 차분히 이제 가라앉히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태도상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이게 소통이 되니까 이게 그리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내 할 일만 딱 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같이 협업 잘 해 나가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 잘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 아까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도 한번 더 고민해 보게 하고 이게 좋지 않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거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전면 도입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전면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2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조직 문화가 아직 되게 많이 권위적인 이런 구조인데 아니 내 부하놈이 나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러고 반발심이 굉장히 컸대요. 반발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거의 다른 평가 저 평가를 할 때 참고용으로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번 이제 붙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평가할 때 근무 성적 평가할 때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뭘 보는 거냐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성과 있죠. 업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실적을 보는 거죠. 근무 실적 이런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근무의 수행 능력을 보는 겁니다. 직무라고 할까요? 여기는 직무. 근무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근무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근무 태도는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보실까요? 근무 태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무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무 실적이나 직무 수행 능력은 반드시 봐야 되고 근무 태도는 여기 이제 조직의 리더가 이것도 포함할래 안 할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다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그 평가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참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대로 도입은 안 됐고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잘 안 됐고 지금은 이제 뭐가 돼 있다고요? 이제 참고 용도로 주로 많이 쓴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게요
평가가요 저렇게 하면은요 거의 뭐가 되냐면은요 무슨 평가라 그래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상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좋은 거 같아. 저 사람 나쁜 거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업무만 가지고 탁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 뭐 내지는 또 이제 인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냐면 조직 이기주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대요. 조직 이기주의가 뭐냐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이 A 조직과 B 조직이 합쳐진 조직이야. 그래서 C 조직이 됐어. C 조직이 됐는데 C 조직에서 다면 평가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조직 출신들은 A 조직 출신자한테 좋은 점수 주고 B 조직 출신자한테 나쁜 점수 주고 그다음 B 조직 출신들도 거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이제 이게 또 맹점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 352페이지 가보시면 적정한 인사 배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벌 목적에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은 도표직 평정 척도법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 그런데 평정 등급을 우리가 이제 3개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상위 등급 20%, 최하위 등급 10%를 분포를 시켜야 되고 평정 요소는 이제 근무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직무 수행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직무 수행 능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필요시에는 근무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가에는 이렇지만 근무 태도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 근무 태도가 안 좋으면은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 태도가 너무 안 좋고 불성실하고 해야 될 업무들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징계도 징계지만은 직권 면직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정기적인 평가를 할 때 그때 요소로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받으시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강제배분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프로브스트법이라 그래서 거기 9번에 나와 있는 뭐 체크리스트법 같은 것도 있고요.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쓱 하고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로 쓰는 거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35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중요 사건 기록법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시간상의 오류를 이제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평정상의 오차가 나와 있는데 평정상의 오차 다 설명드린 거 맞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평정 결과에 이제 조정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강제배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은 쑥 지나가고요. 여기 이제 여기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 계약 평가랑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가랑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거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평가 등급 어떻게 하는지도 다시 한번 나와 있고 뒤에 공개성 여부도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7번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승진 후보자 명부는요. 여기서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 들어간 게 있는데 임용권자는 근무 성적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을 이거를 이제 80% 최소 80% 반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승진 후보자는 또 별개잖아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근무 성적 평가 점수가 툭 들어가요. 지금까지 근무 성적 평가 점수가 그게 8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많아지면 95%까지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경력 평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경력 있잖아요. 경력. 그러니까 오래 근무했다 뭐 이런 거 경력 평정 같은 걸 넣어주는데 이거는 많아야 20%고 적으면 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100% 합쳐서 100% 되게끔 조율하면 돼요. 근데 근무 성적 평가가 80% 이상입니다. 근데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70%, 30%는 잘못 나온 거고 80%, 20%입니다. 80%, 20%. 거기서 조정하면 95대 5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까 성과 면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구충 처리, 구충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구충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면 평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이제
문제점까지 순기능과 문제점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뒤에 가봤더니 이제 승진이 나왔는데 승진은 아까 이제 뭐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승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직이동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359페이지 가보시면 6번에 우리나라 승진제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특진. 그리고 참 일반적인 승진에서도 5급으로 올라갈 때는 승진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건 간부급 후보자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급 이상 올라갈 때는 이제 국가직 기준으로 봤을 때 승진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고 특별 승진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좋은 얘기들이 있네. 그죠? 뭔가 모범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찰이 뭐 이게 조직 폭력배들 소탕하고 그러면은 막 뼈 부러지고 기부싸고 가가지고 뭐 경례도 잘 못하면서 특진하는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 코믹하게 그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특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소방 공무원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순직했다. 뭐 군인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1계급 특진을 추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승진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지만은 뭐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특별 승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배치 전환 나왔죠? 전직 전보 전입 파견 근무 같은 거 이거 말씀드렸던 거 그죠? 네, 그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능력 발전을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기양양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